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증여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뭔가 차용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수관계인간,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간의 차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월의 백승삼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부동산 구매하실 때 본인 자금으로만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부모님 지원받아서 부모님 자금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증여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차용을 통해서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건 증여재산 공제를 말하는데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이내에서 증여를 하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증여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뭔가 차용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수관계인간,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간의 차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거는 그 내용이에요. 자, 우선 증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 세법에서는 증여를 완전 포괄주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행위가 증여의 의미에 부합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형식이나 명목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렸어요. 차용을 한 거죠. 차용을 했는데 이게 증여의 의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취득하는 상황이 되면은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무상 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은 내가 무언가 은행에서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내가 이익을 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무상 대출 등을 통해서 받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걸까요?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내가 증여받은 대출 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적정 이자율이라는 건 뭘까요? 적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말합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현행에서 4.6%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역산해 보면은 1,000만 원을 4.6%로 나눠보세요. 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대출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타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부모님한테 이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나와 부모님 간의 거래는 부인을 해요. 나와 부모님 그리고 나와 배우자 간의 이런 자금 대출 거래는 증여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법에서 말하는 추정이라는 거는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져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금을 대여받은 게 실제로 증여받은 게 아니고 이거 차용이다 라는 거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법에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에 맞게 입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을 많이 작성을 하세요.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이 대금은 언제 차입을 했고 차입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상환기일이고 이자율은 얼마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차용증이 진짜로 그 차입 당시에 작성된 게 맞느냐, 사후적으로 우리가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작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원리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한 그 입증의 방법으로 차용증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정일자나 공증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차입을 한 날이 이날이다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실질 과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용을 했으면은 이자나 원금을 상환을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무이자로 하신 경우에는
이자가 상환이 안 되니까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든지 하는 기록을 무조건 남겨놓으셔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통장에서 이체할 때 적요를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적요 안에 뭐 이자 상환, 뭐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무이자 거래가 아닌 이자가 설정되어 있는 차용 거래라고 했을 때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되겠죠. 이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나 뭐 적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급을 받아보셨겠죠?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영업 대금은 15.4%의 세율이 아니고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저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대금을 빌려서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중에서 27만 5천 원은 떼고 72만 5천 원을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27만 5천 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 하실 거면은 이자 배당 소득 지급 명세서까지 제출을 하시는 걸 또 권장드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서류냐면은 내가 채무자인 내가 이자를 어떤 상대방한테 지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 절차는 전부 홈택스에서 셀프로 이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이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용거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함으로써 나의 차용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차용인이 공증인이 확정일자니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 과세 원칙. 실질에 따라서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이행이 되고 그게 진짜 차용거래였다면 이거는 증여로 추정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5천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그 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어야겠죠. 이 5천도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일 때만. 그리고 두 번째, 2억 1,700까지, 그러니까 차용자금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차용 거래였어야 되고 결국에 원금 상환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입증을 위해서 차용증 작성, 확정일자나 공증 받기 등의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제가 드린 정보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세무법인 서울 홈페이지 통해서 무료 상담 접수해 주시면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담당 세무사님들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법인 서울 검색해 주셔서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